자, 이번 시간은 병원 원장들을 상대로 말이죠.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환자가 갑니다. 환자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보약을 하나 샀습니다. 보통 이 사건은 말이죠. 치과 의원 또는 한의원 그런 데서 자주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한의사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보약을 하나 삽니다. 보약을 하나 사면서 통장으로 입금하겠다 그럽니다.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진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아차 내가 현금을 안 두고 왔는데 또는 내가 카드를 안 두고 왔는데 수중에 돈이 없네. 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통장 번호 알려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통장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장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알려주는 번호가 뭐냐면은 통장 번호 알려주는데 누구 걸? 배우자 통장 또는 친인척 통장, 자식들 통장 이런 식으로 원장님 개인 통장 또는 원장님 한의원 회사 통장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배우자 통장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통장을 입금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이 통장이 배우자 통장이다. 즉 한의사 개인 통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은 이제 협박 전화를 합니다. 나중에 하루나 이틀 지나가지고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통장은 원장님 개인 통장이 아닌데요. 요거 국세청에 제가 제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상금을 받는데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뜨끔한 거죠. 왜? 원장님 본인 명의의 통장 또는 한의원 명의의 그 회사 통장 이 두 가지가 아닌 통장을 알려줬다는 것은 100% 뭐다? 그렇죠.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알려주고 여기에 또 돈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당연히 세금 신고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원장님이 그냥 꿀꺽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박이 탁 들어오면요. 원장님은 비록 이 금액이 한 5만원짜리다, 2, 3만원짜리다 라고 하더라도 뜨끔합니다. 왜? 국세청이 제보를 하면요.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차명계좌, 즉 다른 사람 통장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거 요거를 갖다 신고를 해주면은 만약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제보가 국세청에 들어가면은 이 원장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네요. 요거 탈세 같은데 한번 조사해 주시죠. 라고 국세청에 제보를 하면은 국세청은 당연히 뭐다? 조사를 합니다. 원장님한테 통보가 갑니다. 국세청이 이러이러한 통장 한번 열람 좀 합시다. 또는 여기에 돈이 막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뭔지 해명하십시오. 라고 연락이 갑니다. 그럼 원장님은 꼴랑 5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죠? 지금은 보약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그 외에 다른 또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가에 그죠? 아주 싼 그런 치료를 받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몇만원 또는 몇십만원 요것 때문에 지금까지 매출 누락했던 통장이 전부 다 노출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세금을 갖다가 이제 가산세를 내면서 추징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국세청에 통보해서 보상금을 받으면은 요거 한 50만원짜리 보상금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얹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한 100만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럼 원장님은 에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100만원을 줍니다. 이걸 안 줬을 때 나중에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받는 것보다는 그냥 재수 없네 하고 100만원 줍니다. 그죠? 이런 수법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이제 챙기는 거죠. 만약에 원장님이 아주 강직하고 또는 고집이 세다. 좋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너 같은 놈들한테 돈 못 준다. 이렇게 버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제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사는 탈탈 조사받고 털리겠죠. 그리고 보상금을 또 이 사람은 또 받습니다. 그러나 제보를 해서 보상금을 받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말이죠. 이게 결정적인 제보가 됐을 때 지급을 합니다. 이 제보가 정확하고 이 정확한 제보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추징이 되어야 이제 세금을 더 걷어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좀 귀찮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범인보다 이 사람도 이 세파라치도
이렇게 국세청 제보하는 것보다는 협박해서 받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협박을 해서 돈을 받으면 오케이, 그걸로 끝. 그렇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한다. 그럼 제보를 해서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정확한 이 사실이니까, 그죠? 배우자 통장을 썼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보를 해서 보상금을 갖다가 받아냈다. 이게 몇 천만 원 받았다고 나와 있죠. 이게 얼마 전에 이 뉴스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써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에 특히 의사 이 직업은요, 무조건 이 사업용 계좌라고 해가지고 본인 명의 또는 회사 명의의 사업 계좌를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만 현금을 주고받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그 규정을 이 사람은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조사를 받으면은 당연히 탈탈 털립니다. 100%입니다. 매출 누락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다른 통장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 병원은 말이죠. 전부 다 세무사, 공인회계사한테 다 그 장부를 갖다가 맡깁니다. 다 자문도 받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 세무사, 회계사라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쓰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법으로서는 금지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통장을 갖다 이렇게 알려주고 쓴다는 것은 100% 뭐다? 매출을 누락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박이 들어와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자, 제1차 원인은 누가 제공했다? 원장이 잘못했습니다. 법에서 금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이 잘못했고 그 약점을 노린 이런 세파라치가 또한 협박을 해서 갈취를 하는 이것도 또 잘못된 거죠. 만약에 정식으로 국세청한테 제보를 해서 보상을 받으면 이거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협박을 해서 받아내니까 이것도 또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덜미가 잡혔죠.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뭐다? 매출 누락을 해서는 안 된다. 즉 다른 사람 통장, 차명 명의, 차명 계좌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